전원개발사업구역이란 말 나오죠. 전원개발사업구역이란 말은 일용이 없니 전원일기가 아니고 자, 오늘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는데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29페이지를 보면 타 도시군관리계 위반 결정의 특례라고 있나요? 특례라고 해서 이제 여기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고 결론 내려줄 테니까 그 다음에 객관식은 이렇게 나온다 소개를 하고 그게 이제 공부하기 되게 좋거든요. 타계획과 동시 위반이란 말 나오죠. 뭔 얘기인가 한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장 운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초속히 위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자, 거기 요 광역 도시 계획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장기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거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자, 그럼 한마디. 원래는 광역이나 장기 기본 계획을 짜놓고 이거 실천하려고 수시로 짜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거든. 자, 객관식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함께 위반할 수 없다. 그럼 맞다 틀리다. 그렇지,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이건 그냥 흑백 판단만 하면 문제 풀리는 거야. 흑백 판단만 하면. 이거는 그냥 앉아서 이제 수업 시간에 앉아서 듣기만 해도 되지. 동시에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특례가 나오는 건데 공유수면 매립지란 말 나오죠. 아,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바다 있죠, 바다. 바다는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을까 없을까요? 왜냐면 우리 지난주에 볼 때 뭐라고 했냐면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고 그랬거든. 바다는 영토의 개념이지 국토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면 바다는 일반적으로 용도가 지정된 바가 없을 텐데 바다는 이 바다를 매립을 했다. 바다를 매립을 했다. 매립을 하면 육지가 생긴 거죠.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가 생겼으면 용도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들어봤지요? 그래, 이거 바다 매립했는데 어쩌지 육지가 생겼네? 용도지역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매립 목적이 인접한 용도지역 내용과 동일한 경우 하고 매립 목적이 인접한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로 나눠진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다를 매립했는데 그 매립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매립 목적이 농지를 확보하려고 매립했다. 농지를 확보하려 했단 말이에요. 매립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농지 확보하려고 매립했는데 요 매립구역하고 이웃한 땅이 농림지역일 수 있잖아. 그럼 매립 목적이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저절로 이웃한 용도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매립 목적이 다를 수 있어. 예를 들어 대규모로 택지를 조성하려고 아파트 지으려고 매립했는데 이웃한 용도가 농림지역이야. 매립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특례 인정 안 하고 새로 지정을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첫째, 바다를 매립을 했다라고 나오면 머릿속에 항상 매립의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하고 동일하냐, 다르거나 두 개 이상 이웃하고 있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자, 볼게요. 바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같으면 그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있고 없고 절차 없어도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의 준공 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한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절차를 새로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특례지 특례. 절차가 없어도 용도가 지정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없어도. 다만 이 경우에 그 동네를 지체 없이 그 용도지역이 뭔지 고시는 해줘야 돼요. 뭐 별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바다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의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이거나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면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가지고 새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맑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육지가 생겼잖아요. 육지 생겼는데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이 똑같을 수가 있다니까. 그럼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저절로 봐버려. 목적이 다르거나 여러 개 이웃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볼까요? 요 바다를 여기 매립했는데 꼭 보면 장어가 기어 들어간 것 같아요. 장어. 에이, 진짜 이게 그림이 참 이쁜데. 자, 바다 매립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매립한 목적이 농지를 확보하려고 매립했다고. 매립국의 이웃한 땅이 뭐요? 얘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 농림지역 지정해줘야 돼? 안 해도 돼? 그렇지. 그게 특례라는 거예요. 특례. 절차적인 특례. 절차 생략해도 된다. 자, 그런데 매립 목적이 농지를 확보를 했는데 얘는 두 개의 용도 지역하고 이웃하고 있다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 그렇죠? 열이 됐잖아요, 지금. 그럼 얘는 저절로 뭘로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안 돼. 그 목적에 맞도록 뭐 농림지역이든 뭐든 새로 지정을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이때는 특례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거쳐줘야 되는 거야. 요 목적이 똑같을 때만. 콜? 아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2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 등의 특례라고 있나요? 그 3번, 3번에 1번. 그 도시지역의 의제라고 되어 있죠. 의제라는 말은 왜, 그래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거든. 그 다음에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뭘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도시지역. 새로 도시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박스에 1, 2, 3, 4, 5 5개 있죠? 5개 있는데 그 1번, 2번하고 그 5번에 그 보라색으로 색깔 다르게 해놓은 놈 있지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자, 1번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자, 어디에 연접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민이거나 어촌의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저절로 뭘로 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자, 요 5개 중에 하나로 해당하면 얘들은 자, 첫째 항만법에 따라 뭘로 지정됐다? 항만구역. 어촌의항법상 어항구역 지정된 바다가 어디하고 연접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항만 어항구역이라 하더라도 용도가 뭘로 된 것으로? 도시적으로 지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속초항, 묵호항처럼 고기잡이 배들이 정박한다. 이거는 어항구역이라 그러고 화물선이죠. 화물선. 평택항, 부산항, 인천항처럼 화물선이 정박하려고 만드는 곳은 항만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 봐봐요. 자,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 배요, 배. 배 세척 보이죠? 바다인데 해도상으로 점선 딱 해가지고 항만구역, 어항구역 지정됐다 이 말이요. 이 바다는 원래 용도가 없잖아. 근데 야가 어디하고 연접하고 있다고? 도시지역. 그러면 이 바다라도 용도가 도시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래야 방파제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만구역, 어항구역 나오면 객관식에서 뭐라고 시험 내냐 내가 만들어 볼게요.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렸죠?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연접한이란 말을 빼버린다고. 아니, 봐봐요.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걸 본다. 이렇게 낸다고. 항만구역, 어항구역이라도 도시지역에 뭐 할 때만, 연접할 때만 도시로 지정된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도시지역에 연접하지 않으면 도시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서 항만구역, 어항구역 나오면 꼭 머릿속에 어디에 연접하고 있을 때만 요렇게 용도지역이 어디 가서 요렇게 가만있어 봐. 어디에 연접하고 있어야 된다. 도시지역. 그러니까 요 객관식에서 요 1번, 2번 2개 있죠. 동시에 등장하진 않아. 둘 중에 하나 등장해놓고 도시지역에 연접한이란 말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이 보라색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항만구역, 어항구역 이렇게 바다가 나왔다. 자가 용도가 없지만 어디에 연접할 때는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있다면 얘도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자, 여기 한번 떠들어보세요. 국가, 산업단 이 단어가 익숙해야 돼. 국가, 산업단 시험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안 나오니까 특정 지역을 30만 평을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자, 뭘로 지정했다? 택지개발지구.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전원개발촉진법이 따라. 자, 전원개발사업구역이란 말 나오죠. 전원개발사업구역이란 말은 일용이 없니 전원일기가 아니고, 김 회장님 전원일기가 아니고 발전소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발전소. 전원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 사업을 한다.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열병합 발전소. 발전시설 설치하려고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정한단 말이에요. 이건 가로속에 뭐라고 돼서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구역 예정구역은 뭐하고 제외하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일단 이제 3번에 뭘로 지정했다? 국가산업단지. 4번은 택지개발지구. 5번은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요 셋 중에 하나가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야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뭘로? 도시지역으로.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 자, 여기 지금, 요 봐봐요. 왼쪽이 도시지역이죠.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이라도, 농림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국가산업단지를, 택지개발지구를, 전원개발사업구역 같은 거 지정하면, 요 빗금치 보면 저절로 뭘로 바뀐다고? 도시지역으로 저절로 바뀐다, 이 말이요. 저절로 돼버려. 그러면 도시적 된다 할 때 주의할 점은 어항 항만구역은 꼭 주의할 점 어디에 연접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또 도시적에 연접한 경우에 그러면 틀려요. 여기 세놓으면 도시적에 연접한이란 말이 없잖아. 그죠? 자, 예를 들어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런 데다가 자연환경 보전이 이런 데다가 국가산업단지를 한 50만 평 지정했다. 신도시 만든다고 택지개발지구를 한 30만 평 지정했다. 발전소 설치한다고 한 50만 평의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정했다. 지정하는 순간 저절로 용도가 그 동네는 뭘로 바뀐다고? 도시적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도시적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요건데 이 30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관리지역 안에 특례라고 있나요? 보면 가로 2번에 1번, 2번 묶어놓고 이건 좀 중요하니까 자 관리지역 안에서 어디 안에서?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동그라미 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뭘로 됐다고?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어디에서? 관리지역에서. 아니 자 봐봐요. 자 얘는 관리지역이잖아요. 그죠?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 이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는 순간 얘는 관리지역이 아니고 뭘로 바뀐다고? 농림지역으로 바뀐다 이 말이야. 두 번째,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에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뭘로 지정됐다고요? 보전산지. 그러면 이때는 얘를 임업용으로 이용할까 공익용으로 이용할까에 따라서 당연히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얘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자 다시 지금 여기서 용도지역 어디예요? 관리지역 안에서 요 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산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산림청에서 지정했다. 그럼 보전산지가 또 임업용 산지가 있고 공익용 산지가 있거든. 그럼 산을 보전산 지정했으면 얘를 산림자원으로 활용할까라고 하면 농림지역으로 고시하고 아니야 국립공원처럼 그대로 손 못 대게 해야 되겠다.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고시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때는 얘를 보전산지 지정했잖아요. 어디에서? 관리지역에서. 그러면 이때는 얘를 어떤 용도로 이용할까라고 고시를 달리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 되거나 자연환경 보전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관리지역. 다시 한번 얘기하면 관리지역 안에는 농지 있죠, 농지.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딱 지정하면 무조건 얘는 뭘로 바뀌어? 농림지역.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하면 얘를 고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가 농림지역 되거나 자연환경 보전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는 거거든.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생략한 거니까 절차적 생략의 특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틀려도 맞아도 관계없으니까 여기 20회 시험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아까 그 5개 중에 하나란 얘기거든.
그러면 아까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은 어디에 연접하고 있어야?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도시적 대를 볼 수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예요. 농공단지는 아무 관계 없고, 농공단지는 아까 나오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3번 지문이 이것도 개발법도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개발법에서 도시적으로 용도가 바뀌는데 취락지구는 제외된다라는 규정이 또 있거든요. 얘는 해당하지 않고 항만구역이나 봐봐요. 2번, 4번 어항구역과 항만구역 나왔죠. 둘 다 어디에 연접하고 있어요? 도시적에 연접한이란 말이 다른 걸로 들어갔잖아 지금. 얘는 도시적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국가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이 중에 하나가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지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해서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